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명절을 위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명절 감염병 예방 수칙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명절이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들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죠. 실제로 명절 때 좀 어떻게 더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은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9월에 또 집단 발생이 가장 건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이실 때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설사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드셨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추석 때에는 음식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상온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럿이 같이 모여서 드시니까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을 조리할 때나 보관할 때 좀 특히나 주의할 점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음식하기 전에 이제 손을 씻으시는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깨끗이 닦으시고요. 또 재료도 충분히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손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리를 하실 때에는 바로바로 상온에 두시는 시간을 가능하면 좀 줄이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온 보관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성묘를 가거나 아니면 친지들 모일 때 음식을 싸가시는 거는 가능하면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가져가신다 하면 저온으로 보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들.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가을이 조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에 대한 수칙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비브리오 폐혈증은 8월에서 10월 사이가 사실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도 8월에 15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실은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발생이 되면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43% 이 정도가 되니까요. 네.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어패류인데 좀 오염된 어패류를 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닷물에 상처가 났는데 오염된 바닷물에 이렇게 접촉을 하셨거나 이러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간 질환자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당뇨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분인데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면은 특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률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또 추석 때는 성묘도 많이들 가시고 명절 전에 벌초도 많이들 하시는데 좀 특히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대표적인 거는 찌찌가무시증, SFTS 이런 것들인데요. 네. 매년 이 이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작년 2018년도는 살짝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찌찌가무시증이나 SFTS 모두 전국 피해 평균에 비해서는 2배, 3배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특히 외부에 나가실 때에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떤 점들 좀 신경을 더 써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안 물리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긴 팔, 긴 윗옷, 그다음에 목에도 수건을 둘러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피제도 가능하면 충분히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쉬실 때 밖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변을 보거나 이런 것도 또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발생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50세 이상 고령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밭 작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텃밭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이럴 때 또 많이 그러니까 감염되기 쉬우시니까요. 물리기 쉬우시니까요. 그럴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좀 감염이 되게 된다면 뭐 조기 진단을 통한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선 고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감기 몸살 증세처럼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진드기에 물렸을 때, 특히 이제 털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가피라고 해서 이렇게 네. 몸에 상처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제 딱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의료기관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감염병 예방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개인 위생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30초 이상 씻는 거, 네. 그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끓여 드시고 익혀 드시고, 그다음에 진드기 예방은 무조건 물리지 않으시는 거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즐겁게 명절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다음 주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잘 듣겠습니다.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